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톡톡 세금 톡톡의 김대기 교수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세금 상담이라든가, 뭐, 세금 강의, 세금 컨설팅에서 이제 세금에 대한 것들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재테크 관련해서, 프리즘 투자자문이라는 곳에서 제가 세금 상담을 해드리고, 또 이제 거기서, 프리즘 투자자문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투자자문을 해드리는지, 약간 그, 투자 관련해서도 지금 상담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 상담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프리즘에서는 어떻게 투자가 되는 것이냐라는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지만, 물론 이제 프리즘 어플을 통해서 이제 투자가 됩니다만, 그리고 뭐 영업유축이라든가 IRP, ISA, 뭐 CMA 계좌, 이 네 개의 계좌에서 이 자문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많은 질문들 중에, 내가 지금, 프리즘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매월 이렇게 돈을 갖다 모았을 때, 나중에 어떤 일정 시점이 되면은 뭐 3억이나 5억이나 모아져 있을 거 아니겠냐? 그러면 그 돈을 내가 앞으로 30년 동안, 40년 동안 받는다면 얼마씩 받을 수가 있냐? 매월. 그리고 내가 지금 한 70세부터 한 30년 동안 100세까지 한 월 300만 원씩 받고 싶은데 그러면은 지금 얼마를 어떻게 모아야만 하냐? 그리고 얼마의 목돈이 필요하냐? 라는 부분들을 좀 많이들 여쭤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제가 이제 계산을 좀 잘 해드립니다만, 그런 것도 계산을 해드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다 요구하는 거 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30년 동안 받는다는 분, 40년 동안 받는다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300만 원이면 충분하다. 아니야. 나는 500만 원 있어야 돼.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일일이 다 이렇게 이 설명을 다 해드릴 수는 없고 해서 제가 이거를 좀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 표를 만드는 게 엑셀로 만드는 건 그렇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표로 만든 부분들을 오늘 잠깐 설명을 드리고 내가 목돈이 얼마큼 모였는데 이 돈을 몇 년간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 라는 것들을 좀 계산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 돈을 갖다가 그냥 매월 받으면서 어딘가 투자를 한다면 투자 수익이 또 날 수도 있겠죠. 그럼 투자 수익이 3% 났을 때와 5% 났을 때와 뭐 7% 났을 때 받는 금액은 달라질 겁니다. 수익률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먼저 공유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자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요. 네, 자, 이 자료를 이제 공유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 네, 자, 30년간 매월이요. 30년간 매월 네, 자, 매월 한 300만 원씩 받으려면, 300만 원씩 받으려면 지금 얼마가 필요하냐? 목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목돈은 이제 어떻게 모을 것인가? 이 부분은, 물론 뭐, 어느 정도 목돈이 모아진 분은 그 목돈을 이용해서 지금 필요한 목돈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이제 매월 납입을 해서 월 적립식으로 해서 이 목돈을 마련할 수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은 뭐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금 필요한 목돈은 얼마이고, 또 목돈이 얼마가, 반대로요. 목돈이 얼마가 있는데, 이거를, 네, 30년 동안 그러면 얼마씩 받을 수 있냐? 라는 말도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돈을 갖다가 그대로 그 금고에 넣어놓고 빼 쓰는 것보다는 그 은행에 넣어놓고 빼 쓰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투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투자처에다가 넣어놓고 투자 수익을 올리면서 이렇게 매월 어느 정도씩 이 수령을 한다면 그 금액은 더 커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당연히 투자 수익이 커지면 원래 수익률 당연히 커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알아볼 거냐면요. 자, 일단 요건 제가 이제 한번 그 사례로 한번 계산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 자, 일단 준비금이 7억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준비금이 7억이 있었을 때 30년 동안 수령을 하겠다라고 가정했을 때 뭐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은행에 넣어놓지도 않고요. 어디다 투자처에 투자하지도 않고 그냥 금고에 넣어놓어 보겠습니다. 네. 금고에 넣어놓으면 뭐 이자율이 0%일 테니까요. 금고에 넣어놨을 때는 이 7억 원이라는 돈을 30년 동안 빼쓰려면 매월 194만 4천 원씩 빼쓰면 됩니다. 그러면 194만 4천 원씩 뺐으면 30년이 지나면, 네. 자, 연간 2,300, 네, 30만 원씩 네, 빼쓰게 되고요.
이게 30년 동안 네, 이렇게 다 7억 원을 다 빼쓰게 됩니다. 물론 이제는 없겠죠. 여기 뭐 이제 여기 제가 지금 이 천원 단위에서 지금 반올림을 해놨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7억 원하고 약간 차이 날 겁니다. 몇백만 원 차이 날 건데요. 아무튼 이렇게 194만 원씩 빼쓰게 되면 30년 동안 빼쓰게 되면 7억 원이 소진이 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194만 원씩 뺐을 때 어, 내년에 194만 원과 10년 뒤에 194만 원과는 가치가 달라지겠죠. 왜? 물가는 계속 상승할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 화폐 가치는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느 정도는 물가 상승률을 잡으면서 해야만 이 194만 원으로 올해 샀던 걸 10년 뒤에도 똑같이 살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 가치가 올라갈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이 통계로 물가 상승률이, 물론 뭐 5%대, 2%대, 3%대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약 평균 한 3.2%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5년 동안에 물가 상승률이 3.2% 정도. 그러면 3% 정도, 라고 가정을 하고요. 3% 정도 수익을 가정한다면 물가 상승률 3%를 잡았을 때 그 가치는 유지가 되겠죠. 그렇다면 3% 정도로 한번 잡아보면 3% 정도로 수익이 난다. 라고 했을 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를 갖다 수령할 수 있느냐? 네, 295만 원씩 수령을 할 수가 있네요. 보험사에서도 그 연금보험이라든가 변형연금 같은 걸 우리가 이 납입을 하고 나중에 몇 년 동안 종신토록 수령을 한다든가 라고 했을 때 예정이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정이율이라는 것을 좀 적용을 시켜주는데 요즘에 한 2.5% 정도, 2.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주는 그 예정이율이요. 그 예정이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 그래서, 그거 약간 비슷하다. 3% 정도로 네, 유지를 한번 해보면, 보험사에서도, 이렇게 아마 줄 겁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이제 그 보험사를 유지하기 위한 그 사업비 같은 거 갖다가 공지하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는 약간 이제 적어질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95만 원씩, 네, 이 30년 동안 뺐을 텐데 연간 한 3,500만 원씩 받게 되고요. 그리고 30년 동안 빼쓰게 되면 약 10억 6천만 원을 총 받을 수가 있네요. 그 원금은 7억인데 10억 6천만 원을 갖다가 더 받기 때문에 이 3억 6천2백만 원의 이자가 발생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3%로 운영을 갖다가 하면 물가 상승률 뭘 커버를 할 수 있겠지만요. 자, 그렇다면 약간 내가 이 3%를 사용해야 하는 투자처가 있다. 한 5% 정도 날 수 있는 투자처가 있다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0% 있을 때는 194만 원이었는데 3%만 굴러가도 295만 원이 됐으니까요. 5%로 한번 가볼까요? 5%로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375만 원씩 받을 수가 있네요. 그리고 1년에 4,500만 원, 30년이면 13억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려 이자가 6억 5천이 붙네요. 네. 복리로 계속해서 5%씩 불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매년 4,500만 원씩 쓴다 하더라도 7억에서 4,500만 원을 뺀 6천 거의 6억 5천만 원이 계속 5%로 굴러가겠죠. 또 4,500 뺐으면 나머지 금액도 5%로 굴러가고요.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375만 원씩 이렇게 수령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 더 높은 투자처가 있을까요? 만약에 7%로 운영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465만 원씩을 받을 수가 있네요. 465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 총 30년 동안에 16억 7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약 이자가 9억 7,400이 더 붙네요. 7억보다 더 많이 붙습니다. 더 많이 붙네요. 왜냐면 우리 연봉리를 따질 때 72법칙 있지 않습니까? 72법칙. 연평균 수익률을 한 10% 잡았을 때 7년 만에 두 배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7년 만에. 근데 이거는 이제, 7% 잡았을 때 약 한 10년 만에 두 배가 될 텐데요. 근데 그걸 감안한다고 한다면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다. 9억, 이건 이제, 모으는 게 아니라 더 빼쓰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나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9억 7천 4백만 원 정도가 더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제가 이제 그 계산 결과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 쉽게끔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직접 계산해 볼까요? 이거 한번 기억하시면서. 자, 이건 볼까요? 자, 이걸 다 한번 이렇게 지워보겠습니다. 일단. 자, 연금 수령을 했을 때 연금 수령을 계산해 보자. 준비금 얼마요? 7억 정도요. 수령 기간은 30년을 수령하겠다. 그리고 아까 봤듯이 이자율을 0%야. 금고에 넣어놓고 빼쓰겠다라고 한다면 194만 4천 원 정도 나왔었죠. 그리고 아까 한 3% 정도 빼써보자. 그러면 295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고, 46,200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5% 정도면 375만 원. 7%다. 그러면 약 465만 원 받을 수 있었는데, 나는 7%를 넘어가는 곳. 지금, 제가 이제 프리즘에서 투자 자문을 해드리면서,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물론 그 기대 수익률은 다릅니다만, 이제 성장형이라는 그 포트폴리오를 선택을 하시면, 연평균 기대 수익률이 한 8% 정도 되거든요. 8% 정도. 네. 그 8% 정도 꾸준히 물론 8%를 보장해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8% 정도 기대 수익률을 갖다가, 네, 이렇게,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거 한 8% 잡아볼까요? 8%를 잡으면 7억에 넣어놨을 때 8%로 굴리면서 돈을 갖다 받게 된다. 그러면 네, 513만 원씩 받아 쓸 수가 있네요. 여기 지금 금고에 넣는 것보다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8%. 예를 들어서 10%? 이제 그거 뭐 공격형이라고 있고 나올 예정입니다만 10%로 운용을 해보겠습니다. 614만 원을 받게 됩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300만 원씩이요. 아까 30년간 매월 300만 원씩 받으려면 약 한 3% 정도만 굴리면 되겠네요. 근데 5% 정도만 굴려도 300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300만 원을 받았을 때 5% 정도 5%로 운영을 하면서 300만 원씩 받게 된다면 이 준비금이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금이. 네. 왜?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5%로 굴리면 그만큼 많이 나올 거니까요. 그럼 준비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한, 6억 해볼까요? 6억을 30년 동안 만약에 받는다라고 했을 때 5%로 네, 하게 되면 320만 원을 받게 되네요. 한 5억 8천 정도? 네. 5억 한 7천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5억 7천 정도만 있으면 5%로 네, 수익이 난다고 가정했을 때 300만 원씩 30년 동안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 아까 7억을 가지고는 3%로 굴렸을 때 3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5%라는 그 가정을 한다면 30년 동안에는 약 준비금이 그만큼 많지 않아도 된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럼 이거, 이 목돈을 마련하는 게 더 수월해지겠죠. 수익률이 얼마냐에 따라서요. 예를 들어서 7%로 가정했을 때 그 300만 원을 받게 된다 그러면 준비금이 얼마가 필요할까요? 4억 5천 해볼까요? 299만 원이네요. 4억 6천 정도? 4억 6천 정도만 있어도 7%로 운영이 된다면 300만 원 정도는 수령할 수가 있다. 아까 3%였을 때는 한 200, 얼마였습니까? 290만 원이었죠. 300만 원 정도였는데, 그때는 7억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7억이 필요했는데, 7%로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네, 약 4억 6천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되겠네요. 8%가 되려면은 한 4억 정도 있으면 될까요? 네, 293만 원이니까 약 4억 정도만 있으면 되네요. 4억 천 정도만 있으면 약 8%로 굴렸을 때 약 300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뭐 10%면 더 적어지겠죠. 이 금액이. 7억에서 4억. 3억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어떤 금고에 넣어놓는 것보다, 그다음에 뭐 이자율이 지금 자꾸 내려가고 있는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약간 이연 부담은 있습니다만, 3에서 한 5%, 7, 8% 정도 날 수 있는 곳에다가, 투자 수익을 내면서 할 수 있다면, 투자할 수 있다면, 더 적은 목돈으로 더 많은 돈을 찾아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만약에 이제 이 기간을 늘린다면요? 기간을 늘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까요? 1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1억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걸 앞으로
10년 동안 내가 하고 싶다. 10년 동안 수령을 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네, 아까 이 수익률에 따라서 83만 원, 96만 원, 106만 원 이렇게 살 수가 있겠죠. 음. 자, 제가 지금 이제 공무연금공단이라든가 교직원 공제에 이제 강의를 나가면서 이제 은퇴 예정자들, 네, 곧 이제 은퇴를 하실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보통 이제 퇴직수당이라고 한 1억씩 나오십니다. 1억씩 나오시게 되면, 그 1억을 갖다 어떻게 활용할 거냐? 물론, 뭐, 어디 뭐 필요한 데 쓰셔도 되겠죠. 어디다가 또 이 적금을 해 놓으셔도 될 거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1억을 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공무원연금이나 교직원연금을 꽤 많이 수령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건강보험료 그 피부양자에서는 박탈이 됩니다. 피부양자로 가입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피부양자로 가입할 수가 없었을 때 이제 지역가입자로 갔을 때 한 월 한 300만 원의 공적연금, 공무원연금을 받고 그다음에 집 한 시세로 한 10억짜리 집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지역 건강보험료가 한 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현행의 건강보험료 체계로 본다면 한 3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 30만 원을 언제까지 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내야 된다는 거죠. 100세까지 산다면 100세까지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음, 한 150살까지 산다면 150살까지 내야 되는데 보통 이제 60살 그 근방에서 연금을 보통 이제 수령을 하시게 되는데 수령을 하시면서 보통 한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요. 한 40년 타지 않겠습니까? 40년? 그러면은 퇴직수당 1억을 40년 동안 내가 한번 연금으로 수령을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자, 은행 그냥 금고에 넣어놓고 만약에 40년 동안 쓴다면은 2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아까 30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는 카바가 안 되죠. 네, 10만 원이 비니까요. 근데 약간 3% 정도 운용을 하면서 40년간 내가 타겠다라고 한다면 35만 원씩 타게 되네요. 은행에만 넣어놔도 아니면은 이제 이걸 보험사에 일시납으로 1억 원을 넣고 즉시연금을, 네, 이 종신토록 수령을 하게 되면 저 한 35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좀 건강보험에 커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이 변액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좋은 게 뭡니까? 물론 이게 이제 1억 원을 더, 넘어서 수령할 수가 있겠죠. 또 오래 사시면요. 한 35만 원씩, 지금 1년이면은 얼마입니까? 350에다가 4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400만 원인데 400 정도 되는데요. 10년이면 4천이고요. 20년 타면 8천, 30년 타면 1억 2천. 30년만 수령을 한다 하더라도, 네, 원금은 넘어서는 거죠. 40년을 탔다 1억 6천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한 6천만 원 이익이고요. 50년을 타게 됐다. 그러면 110살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는 5, 4, 20, 2억 원을 수령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이득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일시납 즉시연금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뭐 저한테 상담 요청하시면 제가 이제 연결을 해드리기도 하는데요.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탈 수가 있다. 자, 1억 원을 자 30년만 타보겠다. 이 바뀌죠. 네, 금액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1억 원을 한 20년만 타보겠다. 라고 한다면 또 전혀 바뀌죠. 그럼 내가 준비금이 2억 원이 있는데 이거를 20년을 탈 거냐 아니면 30년을 탈 거냐에 따라서 이 수령 금액들은 달라질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대 수익률을 한 5% 정도 기대를 하면서 앞으로 한 30년 동안 탈 건데 한 500만 원씩 타고 싶다. 라고 한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일일이 계산을 갖다 해 봐야만 합니다만 어 요거는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좀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좀 약간, 그 표에서 내가 해당되는 부분만 찾아서, 아, 이 정도 필요하구나. 또 아니면 이 정도 수령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거 잠깐 이제 보여드려 볼게요. 자, 아까 이거 봤었죠? 이건 봤고요. 그다음에, 음, 3%로 했을 때 30년 동안 네, 300만 원씩 타려면 7억이 필요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까 방금 봤었던 제가 이제 엑셀에서 보여드렸던 이걸 이제 정리한 건데요. 음, 지금 준비 금액이 1억 원, 2억 원, 3억 원, 4억 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억 원이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10억 원이 준비가 되어 있었을 때 약 10년 동안 수령을 하고 싶다. 근데 기대 수익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얼마를 받을 수가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10년 동안에 1억 원이면은 아까 96만 원, 이렇게 탈 수 있다 그랬죠. 16만 원 정도 탈 수가 있다. 또 아까 40년 정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렇게요. 내가 만약에 적립금이 5억 원이 있다. 5억 원이 있다고 한다면, 약 8%로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10년 동안에 600만 원씩을 찾아 쓸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내가 이제 또 정하는 겁니다. 10년 동안, 나는 한 400만 원씩 타고 싶어요. 400만 원씩 타고 싶은데, 한 4% 정도? 4% 정도로 타고 싶습니다. 그럼 얼마가 필요합니까? 4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한 500만 원씩 필요한데요. 500만 원씩 필요한데 한 5% 기대 수익률을 갖다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5억 원이 필요한 거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한 3% 정도 안정적인 곳에 묻어놨을 때는 약 한 6억 원 정도가 필요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이 표를 보면서 또 이제 금액이 만약에 보통 우리가 뭐 이 노후자금 필요한 게 한 10억 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10억 원을 모아놓으면 이렇게 노후는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커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10억 원을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3%만 굴린다 하더라도 10년 동안에는 약 965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한 60대부터 연금을 수령한다 하더라도 100세까지는 10년이면 너무 작죠.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한 15년 해볼까요? 15년 이렇게 되고요. 15년을 해보게 되면은 여기 따라서 자, 10억 원이 있다 그러면 네, 3%는 690만 원이네요. 690만 원. 네. 아까 965만 원에서 확 줍니다. 줍니다. 690만. 왜? 5년이 늘어났기 때문에요. 5년이 늘어났기 때문에 확 준다 이거죠. 10억 원이 있다? 한 8%만 굴렸다 하더라도 955만 원이네요. 955만 원으로 이렇게 굴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15년도 좀 약간 짧긴 짧습니다. 한 20년 잡아볼까요? 20년 잡았을 때 아까처럼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10억 원이었을 때 20년이면 한 3% 정도로 운영했다면 554만 원이네요. 점점 줄겠죠. 점점 줍니다. 8%를 하더라도 836만 원을 줄고요. 네. 그리고 25년 동안 받는다 그러면 표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겠죠. 찾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30년. 30년을 갖다가 받겠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겁니다. 7억 원 정도를 30년 동안 받았을 때 아까 3%면 295만 원, 4%일 때 아니 5%일 때 375만 원. 아까 봤었죠. 7%일 때 465만 원, 8%일 때 513만 원 이런 식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10%일 때 이렇게 되고요. 614만 원. 이렇게 봤던 거 아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30년 동안 내가 수령하고 싶다. 5%의 기대 수익률을 추구한다. 그러면 내가 300만 원씩 받고 싶다. 그러면 6억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좀 씀씀이가 좀 약간 많아. 500 정도 필요해. 5% 정도 굴렸을 때 500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네, 536만 원 정도 타고 싶다. 10억 원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어떤 생활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기대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35년 동안 타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다. 40년 타볼까요? 아까 우리가 40년을 갖다가 1억 원을 즉시연금으로 넣어놓고 100세까지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약 3%로 굴리면 35만 원씩 나온다 그랬죠. 15만 원씩 나오면 건강보험료는 커버가 된다. 공적연금 3약 월 한 300만 원씩 받았을 때, 집 한 10억짜리 하나 갖고 있었을 때 건강보험료는 즉시연금으로 커버를 할 수 있다. 라는 거 말씀드릴 때 1억 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나는 한 300만 원이면 좋겠어. 얼마의 수익률로? 5%의 수익률로 3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되겠네요. 289만 원이니까 6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6억 원 정도가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60살 때 6억 원 정도가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 6억 원을 그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지금부터 내가 40살인데 60살이 될 때까지 6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가 있겠느냐? 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고요. 계산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5년을 했을 때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10년부터
이렇게 10년, 15년, 그다음에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 이렇게 지금 45년까지 만들어놨으니까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좀 찾아보시면 될 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프리즘 투자자문에 대해서 이제 또 지난 그 동영상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많이 전화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프리즘 투자 관련해가지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상담 신청을 하시면 이 링크 네, 카피하셔가지고 네, 그 신청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저한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저한테 연결이 바로 상담이 되기 때문에 여기 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 프리즘의 투자금융 대행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투자 전문 상담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 QR코드요. QR코드 찍으셔도 저한테 바로 상담이 바로 옵니다. 상담 신청이. 요 QR코드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투자 방식과 또,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연금 수령액, 뭐 이런 것도 다 계산을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자, 그러면, 자, 오늘은, 지금, 우리가 지금, 아, 30년간 매월 300만 원씩 받으려면 얼마만큼의 목돈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제 내가 기대하는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월 수익액도 달라진다는 것, 이걸 좀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투자 방식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이제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셔도요, 제가 좀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투자를 하면서 따라 붙는 게 그 수익난 부분에 대해서 뭐 금융소득 종합과세니 어떤 세금 문제도 같이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세금 문제도 제가 같이 좀 해결해 드리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목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연금 수령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연금 수령을 하기 위해서 목돈을 어떻게 마련하면 될 것인지, 라는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